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있는데도 전국의 택시 사업주 1,300명 이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도 법치 운운하면서 떠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 자유민주주의라는데 이것은 거짓말이고 자본민주주의에서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을 만들어주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안 되면 순복음 교회 앞에 가서도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팔아서 가장 가난한 사회적 약자인 택시 노동자 갈취하고 삥 뜯어서 교회 헌금 내서 살고 있는 도인그룹 자본가는 각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를 넘어서서 그 시절에는 택시를 정권의 하사품인 마냥 군발이 장성권한테 줬던 게 우수 자본가입니다. 군부 독재가 물러나고 문민화가 되었다고 했지만 이 땅은 아직도 노동자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가 민주주의만 행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고 오세훈이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사법 마피아가 되어서 범죄 행위를 비호하고 있고 전국의 1,300개 택시 사업장에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모세를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장 탄핵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신하다 돌아간 택시 열사는 모든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단 묵념. 묵념 바로 믿음의 노래 눈을 향한 황진국을 힘차게 팔뚝질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사랑도 한평생 살아온 뜨거운 맹세 옹질간데 없고 이 발만 아껴 새나올 때까지 흔들린 시간차 세월은 흘러가고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저희들은 다 생계 때문에 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실제로 택시 노동자 문제는 수십 년간 그렇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운수 자본들 문제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듯이 이게 권력과 결탁하고 또 그런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는 그런 돈고래가 행한 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저희들은 다 생계 때문에 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실제로 택시 노동자 문제는 수십 년간 그렇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운수 자본들 문제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듯이 이 권력과 결탁하고 또 그런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는 그런 돈고래가 땡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많이 붙여서 힘들게 하고 뭐 돈 100만 원 가져가는 것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얘기 듣고 요즘 시대에 에어컨이 안 나오면 택시를 배차시키고 그랬다 그래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말들을 못하나 이런 문제가 터무니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 택시나 이런 버스나 이런 거는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최소한 시나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데 자본가들, 운수 자본가들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운수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택시 자본가, 승무원계 장로 그 속에서 일하는 택시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과 노동 탄압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정신나간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그런 작자가 서울대 나와서 사법고시 하면서 신촌에서 매일 술 먹다가 몇 번 만에 고시 붙어서 검찰총장 했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법치는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정치지 국민과 사회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노동자는 피와 고개를 떴어 18개의 택시에서 호텔 가게인 유치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택시 노동자의 고개를 떴어 마련된 것입니다. 분실한 노동자는 사용자의 불법과 편법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이요 회사로부터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해고당하고 약 2년 동안 법정 투쟁까지 했습니다. 법정 투쟁에서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하고 계속되는 정무기 사용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바로 8시간 이상 근무이고 3시간만 동안의 임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세주사활을 생활도 못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전국의 택시 노동자, 서울시 택시 노동자는 모든 게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차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사용자, 정부 관료들이 짜서 그런
일으킨 상황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됩니다. 택시 사용자, 노동자는 정상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반뚝 자르고 세금 신고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2010년부터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49년을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거는 시민들의 멸시, 또한 사용자 영업 구박, 정부 관료들의 그냥 마음고리를 느꼈습니다. 해졌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여전히 택시 노동자는 서울의 길바닥에서 12시간 노동을 해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장시간 노동을 하는 부분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것이 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택시 제도 같은 경우는 자기 수익금의 60%가 노동자 거고 40%가 택시 자본가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게 안 돼서 전액 관리제라는 부분을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1300개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정권 돌아서 문재인 정권이 26만 택시 노동자에게 약속했던 완전한 택시 월급제를 방치하고 변형된 상업급제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 택시 사업자를 비호하고 그런 악덕 사업주를 고발하고 평화로운 1인 집회를 방해하고 폭행하는 경찰에게 악덕 기업주를 고발했으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런 악덕 기업주를 비호했기 때문에 우리의 택시 노동자 방해하는 동지가 휘발유를 자기 몸에 뿌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사회의 부자를 이런 권력 집단 악덕 기업주를 우리 모두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1인 시위를 할 때 임직원을 대동하여 온갖 역설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직접 방해한 동지의 턱을 강타하여 이주의 폭행 치상과 집회 방해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시켜서 죽였다고 하면서 실제로 방해한 동지에게 쇠꼬챙이를 들고 달려들다가 정부 경찰관에게 제기당했습니다. 그 외에 방해한 동지에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입이 덮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온갖 범죄를 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양천 경찰서에 7차례나 고발을 했으나 경찰은
단 한 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기소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방해원 노동자는 그 억울함을 죽음으로써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방해원 노동자와 같이 했던 동기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과 노동자 그리고 또 같이 하는 동기들과 함께 택시의 완전한 월급제 시행과 방해원 노동자를 악랄하게 착취했던 악덕자본 그런 악덕자본을 비하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방해원 노동자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주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바입니다.